저는 인생은 사다리가 아니라 정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아이들의 희망 직업은 꿈일까 욕심일까? 이것도 되게 달라요. 꿈과 욕심의 차이 혹시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요, 이걸 언제 느꼈냐면 한 10년 전에 느꼈어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은요, 해야지 하면서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꿈이라면 뭘까요?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꼭 하게 돼 있더라고요. 자, 실제로요,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희망 직업 조사를 합니다. 2007년, 2017년, 2018년 초등학교 인기 희망 직업 순위를 보니까 교사에서 2018년 작년에 운동선수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진행자, 유튜버가 5위로 진입한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초등학교 걸 쭉 보니까 1위부터 6위까지가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운동선수, 교사, 의사, 요리사, 유튜버, 경찰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중에 어떤 거는 꿈에 가깝고 어떤 건 욕심에 가까운 거 보이시죠? 예를 들면 교사. 이게 꿈일까요? 욕심일까요?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교사 선생님들 어려운 거 아시죠? 선생님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선생님들도 자주 만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여러분들 아이는 폭탄이고 부모님은 지뢰밭이죠? 그러면 격하게 공감하시거든요, 다?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걸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교사가 희망이래. 꿈일까, 욕심일까? 의심스럽습니다, 조금. 중학생들로 가면은요, 이제 역시 교사가 1위로 올라서고요. 경찰관, 의사, 운동선수, 요리사, 뷰티 디자이너가 이제 해롭게 진입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교사, 간호사, 경찰관, 뷰티 디자이너, 군인, 건축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뭘까요? 꿈은 약해지고 욕심이 강해지는 것은 아닐까? 자, 근데 과연 욕심대로 인생 살 수 있을까요? 실제로요,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봅니다. 학력 지상주의, 과잉 학력. 뭐냐? 뭔가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와 직접 뭘까요? 만나면서 내 길을 찾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최대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뚜렷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과잉 학력 소유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미자립 청년 중과 결국 만원 절주사가 연결되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요, 아주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1970년 옛날이긴 하죠. 그렇죠? 옛날에 초등학교 졸업이 40.4%였는데 지금은 몇 프로죠? 0.1%예요. 반면 4년제 졸업은 뭘까요? 5.3%에서 39.4%로 급증했습니다. 과연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우리 사회 현상 여러분 충분히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속에 숨어있는 문제는 뭘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왜 한국 사회는 이토록 취업을 하는 여정이 길고 험난한 걸까? 전문가들은 그 이유 중 하나로 과잉 학력을 꼽는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양성정책에 보여주듯 한국 교육제도는 고학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 부모의 교육열이 불을 지핀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결국 이제 안정적인 직장만을 위해서 학창시절을 다 보내죠. 이런 거대한 흐름이 있다. 개인이 거스르기 어려운 이런 흐름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뭘까요? 안정적인 직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다른 선택지는 잘 안 보이죠. 뭐만 보이죠? 학력밖에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과잉 학력의 소유자가 됐어. 사회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매우 심각한 우리 사회 현상이 지금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자, 잠깐 살펴볼까요? 청년 무업자 95만 명. 무업자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무업자는 이런 겁니다. 취직도 싫어, 진학도 싫어, 그냥 쉰다. 근데 부모는 아직까지는 뭘까요? 아이를 용돈 정도 주고요. 그냥 저냥 살게 해줄 수 있어요. 자, 일자리 찾는 실업자보다 2배 많다. 이거 지금 우리 사회가요, 애써 숨기고 있고요. 일본은 뭘까요? 이미 문제가 되고 있죠. 히키코모리라고 들어보셨죠? 그 히키코모리 이름을 딱 처음 부여받은 그 아이들이 지금 40대, 50대가 됐습니다. 일본 사회에 매우 불안정한 사회 요인으로 지금 뭘까요? 대책 마련이 불가능해요. 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요, 가슴 아픈 사례를 하나 빨리 읽어드릴게요. 밖으로 나가고는 싶은데 용기가 나질 않아요. 2년 넘게 백수 생활하니까 방 안에서 지내는 게 편하기도 하고요. 명문사립대인 H공대를 졸업한 김모 씨는 벌써 2년째 방 안에 틀어박혀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2006년 대학 졸업반이던 김 씨는 학교를 다닐 때 특별히 학업에 흥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취업때가 다가오니 남들처럼 열심히 원서를 쓰고 다녔다. 하지만 원하던 대기업을 포함해 30번이 넘도록 서류 면접, 번번이 미끄러졌고 그해 말 간신히 지방의 한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됐다. 김 씨는 적성에 맞지 않아 두 달도 못 돼 회사를 그만두었고 다시 취업을 시도해봤지만 취업 시장은 만만치 않았다. 어려서부터 내성적이었던 그는 계속해서 취업 실패로 자신감을 잃게 됐고 어느 날 자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후 그는 바깥 세상으로 나가길 포기했다. 문을 절어 잠그고 친구들과도 부모와도 대화를 단절한 채 오로지 게임에만 몰두했다. 결국 그는 1년 전쯤 정신과 의사로부터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사례가 예외적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흐름일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부모가 후회하지 않을까? 어떤 아이가 잘 살까? 이 질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요. 네. 자, 근데 반대로요. 학창시절을 즐겁게 보내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요즘 이제 고교학점제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이 고교학점제에 상당한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또 여러 가지 또 난관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직접 시범 운영하는 일반 인문계고등학교를 가서 제가 아는 기자입니다.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 기자가 교육적으로 되게 많은 기사를 쓰는데 실제로 보면 조금 사고방식이 좀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되게 긍정적인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기사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또 대화를 나눴어요. 이걸 쫙 살펴보니까 잠깐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현장을 가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 저런 아이들은 뭘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구나. 여러분들 이 느낌 좀 아세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 그런 보통 우리가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뭘 해도.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반대의 캐릭터도 있죠. 저 인간은 왠지 불안해. 집안에 한두 명 떠오르십니까? 가까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면 안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실제로 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 기사에는 안 썼는데요. 페이스북 댓글에 쓴 말을 한번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실제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 그리고 내 아이들 생기가 있고요. 학교가 즐거운 곳이더라.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장 과정에서 하고 싶은 일을 좀 해봤어. 그 즐거움도 알아. 그리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뭘까요? 어려움도 겪었지만 함께 더불어서 뭘까? 성취해본 경험이 있어. 이게 그 사람의 20대에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빠진 우등생들. 이게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혁신학교도 많이 가봤거든요. 제가 사교육을 떠나게 된 두 번째 동기가 혁신학교거든요. 아이들이 저렇게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다면, 저기서 배우고 성장하는 게 있을 거다. 야, 이게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능해?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공교육이 달라지는데 기여하고 싶다가 제가 뭘까요? 사교육을 떠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제가 다 본 게 있거든요. 그리고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의 변화 과정을 나름대로 추적을 해보면은요, 역시 뭘까요? 기대에 부응해요. 뭐냐? 자기가 학창시절에 느낀 거, 경험한 거, 또 배운 게 있죠. 그것과 시험 공부는 조금 결이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오로지 시험 공부에만 매달렸던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미래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제가 지난번 학습편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주 행복한 아이들이죠. 꿈과 학업은 별개가 아니다. 둘의 균형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친구는요, 곤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보다는 오로지 곤충 관련 사육과 정보 검색이 아니면 컴퓨터 게임만 몰두했다. 이 컴퓨터 게임만 몰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공부라는 것이 일종의 학생들에게도 주류문화인데 거기서 밀리면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 스트레스의 일부를 자신이 좋아하는 곤충과 게임으로 대신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성적도 좋지 않았다. 우연히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사정을 아는 선생님이 교내 과학탐구대회에 참가해보지 않겠다고 제안했고, 이런 선생님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어 시작했는데 이게 뭘까요? 출발점이 됐죠. 이 친구 얘기가 중학생 때 기본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자식이 말을 애매하게 하고 있죠. 공부를 못했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후 건축학과 연관직과는 건축학을 공부하기 위한 요건으로 공부하니 모든 공부가 즐거웠다.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공부는요, 제가 볼 적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필요한 공부. 그 다음에 뭘까요? 나는 당장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경쟁에서 너 이겨야 되니까
경쟁에 필요한 공부. 근데 이 친구는요, 결국 곤충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통해 곤충학 해외 저널을 읽거나 해외 곤충학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수 있었고 수학 공부를 통해 동물 생태학에서 주로 다루는 수학적 모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모든 과목에서 좋아하는 관심사인 곤충과 연관성을 확장해 나가면서 결국엔 자연스럽게 새로운 지식의 습득 자체를 즐기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나름대로 분류한 사람과 꿈의 관계입니다. 이 친구는 뭘까요? 가장 행복한 경우이기도 하죠. 꿈의 실현 맞습니까? 근데 어떤 친구들을 보면요, 꿈을 당장 실현하기는 어려워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상. 근데 그 아이 마음속에는 뭘까요? 꿈의 진화가 일어납니다. 왜 꿈의 진화가 일어나느냐? 근데 어떤 친구는 또 꿈을 뭘까요? 당장 어려우니까 유예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진화와 유예는 좀 다릅니다. 얘기를 해보면 유예는 뭐냐면 일단 돈 좀 번 다음에요. 나중에 생각해 보려고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꿈의 좌절. 특히 이제 운동이나 예체능 쪽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 현실 세계에 직면하면서 한계를 느끼면서 좌절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찌감치 꿈을 포기한 아이들도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꿈 때문에 시달린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처음부터 꿈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깊이 있는 경험과 자아의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러려면 자아가 존중받아야 되는데 깊이 있는 경험도 자아 존중도 없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삶은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한 분씩 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해주실래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볼 적에는 중요한 게 저는 어떤 경우든 다 나름대로 살아갈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꿈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경우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꿈을 포기한 아이들, 좌절된 경우 이런 경우를 보면 아이들이 헷갈리더라고요. 자기 꿈이 있대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꿈이 아니라 욕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상처받지 않을 권리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 정신보다 락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당신이 욕망하는 것이 진정 당신이 욕망하는 것인가? 그는 우리 욕망의 대부분이 자신의 욕망이라기보다 타자의 욕망이라고 냉정하게 진단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꿈은 맞는 것 같은데 내 거면 꿈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맺혔는데 알고 보니까 출발은 어디에 있죠? 외부에 있죠. 그러면 제가 볼 때 그거는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 욕망의 대부분이 자신의 욕망이라기보다는 타자의 욕망이라고 냉정하게 진단했다. 아마도 지금 이 시대에 잘못만큼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는 타자는 없을 거다. 진정 무서운 일이 아닌가. 자본은 우리 몸에 기생하는 암세포처럼 우리 내면의 욕망을 먹이 삼아 번식하고 있다. 우리 욕망에 치열해질수록 자본은 더욱 강해질 테고 우리 삶은 점차 병들어 갈 것이다. 자본이 남긴 뿌리 깊은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가 상처받고 병들어 있다는 사실에 직면할 용기를 갖추는 일이 아닐까? 숨겨진 상처 그대로 직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치유의 희망이 있다. 저는 이제 많은 부모님들을 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겁먹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부모님이 잔뜩 겁먹고 있어요. 근데 겁먹은 이유가 뭘까? 가만히 보면 그분도 괜찮아. 아이도 훌륭해. 겁먹었어요. 자, 아주 재밌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해, 굶지 않아. 안 굶으면 됐습니까? 자, 이 책을 보면은요, 스스로의 열정과 호기심만으로 앞길을 밝힌 7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혼돈 속에 있는 대다수 학부모와 자녀들에게 진로에 대한 도노돈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새로운 길을 가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 망설이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고 믿는다. 고통받는 이웃과 연대하는 삶도 얼마든지 훌륭한 직업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야말로 이 책이 주는 가장 값진 교훈인데 동이라는 말이 나오죠. 용기라는 말이 나오죠. 용기. 부모가 용기를 잃으면 아이는 욕심쟁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가 용기를 발휘해서 뭔가 아이를 보호하면 아이는 욕심보다는 특히 어릴 때일수록 꿈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정리해보자면은요. 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이가 초등 고학년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질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아들 놈의 희망 직업 말 그대로 꿈이더라고요. 게임을 좋아하니 프로그래머 되고 싶다.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하니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 근데 게임도 못하고 그림도 엉망. 지금은 그냥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뭔가 깊이 경험한 거죠. 게임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저 이런 친구들은 제가 볼 때 그 느낌이 있죠. 그 느낌이 제가 볼 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도 그렇죠. 그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어릴 때 그 강렬한 뭔가 느낌이 있죠. 이게 남아있는 거야,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쉽게 자기 인생을 포기할까요? 자, 또 다른 분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의 장점으로 꿈을 갖는 것에 응원하며 격려해주고 있는데 그 꿈을 위해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도록 조언하면 아이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다 보면 안 되는 이유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꿈은 바뀔 수 있지만 실천에 어떤 목표는 존재하기에 헛된 꿈을 쫓는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아이를 쥐잡듯 잡는 부모가 처음부터 나는 철저하게 아이의 자율성, 아이의 자발성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해 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아이를 존중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서 빠지는 함정이 있죠. 뭐냐? 바로 이런 거. 헛된 꿈을 쫓는 시간과 노력이 아깝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볼 적에 아이는 그 헛된 시간을 좀 보내야지 강렬한 느낌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그 속에서 뭘까요? 자기 평생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처음 빗나갈 때는 조그마한 거리죠. 근데 쭉 가게 되면 뭘까요? 많이 멀어지죠. 그러니까 처음 빗나가는 지점을 되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참 가고 나면 이제 완전히 아이를 관리하는 부모가 되는데 그 출발은 늘 뭘까? 아주 작은 차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졸업생을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한 그룹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그룹으로 나누고 20년 후에 이들을 다시 추적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1,500명의 졸업생 중에서 101명이 백만장자가 됐는데 그 중에 100명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 그룹이었고 돈을 목적으로 선택했던 그룹에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자, 요 영상은 물론 다소 문제가 있다라는 이의 제기가 있었던 영상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돈을 많이 버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스카이 출신들이에요. 그들 중에 직업 선택의 기준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보다 좋은 안정적인 직장, 대부분 83%가 갔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나 하고 싶은 일을 할래.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 초등 고학년 중학생이 되면 아이한테 엄마 이제 더 이상 공부 욕심 안 부리고 너 하고 싶은 일 하도록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이가 뭐라 그러죠? 엄마는 하고 싶은 일? 있어 없어? 제가 이 질문을 지금까지 몇 번 받았을까요? 소장님, 저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고 아이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이 없다네요 라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지금까지 몇 번 정도 받았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어릴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뭔가 느껴본 게 있어야 되죠. 어릴 때. 그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다시 뭔가 떠올랐을 때 하고 싶다는 감정이 일어날 만한 일을 내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선택의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거나 결과만을 놓고 보면 누구나 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미국 사회에서 뭘까요? 고학력자들이죠. 근데 선택이 달랐어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 근데 이 중에서는 뭐죠? 달랑 한 명이 백만장자가 됐네요. 근데 반대로 나 돈 별로 관심 없고요. 나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게 매우 소중한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예를 들면 이게 있으면 이렇게 잘 선택 안 하는데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이 친구들 중에는 현실적으로는 뭘까? 조금 불리하지만 나는 열심히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한 아이 그룹에서 100명이 나왔어요. 이 차이를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답답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어머님, 아이한테 맞는 길로 안내하시는 게, 같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거를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당신이 전문가면, 아니, 남들보다 앞서가는 길로, 자신있게 안내해야지 전문가지. 왜 자꾸 다른 길을 가라 그러냐. 나 그 길로 가고 싶지 않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뭐냐면, 그 길로 가는 게 더 확실한 성공인데, 이 차이를 제가 항상 느낍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욕심은 의무감, 꿈은 관심과 열정으로 마음에 나타난다. 이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적 있으시죠? 해야지. 근데 안 하죠. 그 욕심뿐인 거죠, 욕심.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속의 갈망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압력 때문에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저는 이거 지금도 매일 느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을 딱 생각할 때, 이거 해야지. 근데 가만히 제 자신을 보면 미루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그건 의무감이에요. 예. 근데 반대로요. 이 일은 꼭 필요한 거야. 이거는 내가 볼 적에는 열정입니다. 예. 자, 돈은 쫓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이라는 말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 안타까운 게, 저 아이는 참 잘 살 것 같은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왜 부모님 눈에는 저거 그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까? 그 차이가 뭘까?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봤을 때요, 욕심대로 되지 않았을 때와 꿈이 무산될 때 차이.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뭔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존재감도 느껴보고요. 뭔가 삶의 즐거움, 뭔가 환희를 느껴본 친구들이 있죠. 꿈이 있겠죠. 그런 친구들 그게 좌절되면 뭘까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왜? 그 느낌을 포기하고 싶지 않죠. 맞나요? 그 느낌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욕심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뭐냐? 그때 대부분 좌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험을 보고 나서도요. 정말 달라요. 정말 시험을 잘 보고 싶은 마음은 똑같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친구들은 시험을 망치면 완전히 다운돼 버립니다. 제 재수학원을 원장하면서 참 그거 추스리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들한테 조금 자극을 주려고 모의고사를 좀 어렵게 출제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애들이 일주일 동안 학원 안 나와버리더라고 그냥. 근데 어떤 아이들은 뭘까요? 문제를 들고 왔어. 들고 와서 원장님 이거 왜 안 풀리죠? 화가 나는데요? 저 열심히 공부했는데? 명확한 태도의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자,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의 균형이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당무계한 이 뭐랄까요,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제 나이 또래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황당한 사업 계획을 갖고 와갖고 대박이래. 그래서 제가 쪽박 차면 어떡할래? 이런 얘기 차마 못하고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단단한 아이들은요, 균형 감각이 있거든요, 이게. 자,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 얘기를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아요. 너무 겁주지 마세요. 아이들의 희망 직업은요, 현실의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희망 직업 조사에도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상위 10개의 인기 직업이 있죠. 여기에 집중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뭘까요? 가장 높아요. 그 사람이 다른데 희망 직업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야 되죠. 물론 최근에 조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보통 70%까지 몰린 적이 있어요. 상위 10개 직업에 70%가 몰려. 그게 개인의 꿈일까요? 아니면 집단의 욕망일까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50%대로 떨어지긴 했어요.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충분히 현실을 알고 있다. 저도 부자가 돼서 차별받지 않은 당당하게 살고 싶다. 이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꾸 그런 아이 붙잡고 하소연 해봐야 제가 볼 적에 서로 피곤할 뿐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제가 볼 적에 나름대로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특히나 이제 아주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고 판정받은 아이들이 있죠. 보통 위기 학생 또는 심리치료가 필요한 학생들. 저는 이런 학생들 만났을 때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너 열심히 잘 살고 있어. 단지 우리 사회가 널 이해하지 못할 뿐이야. 이게 제가 접근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대부분 다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해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마음에 드는 아이, 마음에 안 드는 아이, 구분되시죠? 전반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아이가 마음에 드는 편일까요? 안 드는 편일까요? 개인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는 모든 아이들에게,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사회는. 맞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뭘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뭐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죠.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쪽은 제가 볼 때 충분하거든요. 근데 또 아직도 많은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철부지야. 현실을 몰라.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특히나 제가 어릴 때 제가 살던 동네에 그 뒷산이 있었는데 되게 높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가면 뭘까요? 작은 뒷동산일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높은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이죠. 지금은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SNS를 쓰는 또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완전히 뭘까요? 원시인처럼 사는 아이들 빼놓고요. 그런 아이들이 갖고 있는 현실 감각은요, 여러분들 대학 시절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거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잘 몰랐잖아요, 우리는. 근데 지금은 뭘까요? 다 알거든요. 자, 세 번째 문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부모의 진로 지도는 아이에게 약일까 독일까? 요것도 좀 고민되는 지점인데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초중등 진로교육, 희망직업 조사 자료를 보면서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학생